안녕하세요. 맥케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홈페이지에 올라온 간암치료제 관련해서 이 석학 키오피니언 리드 6인에 대해서 평가 소개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주가는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156만 주가 넘게 나왔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는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올해의 고점이 이 5월달의 가격이 4만 12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단박에 이 장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요 고점을 일단 넘어가는,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이 부분을 유지해 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좀 뽑아 주었고요.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12월 달이랬는데 아침부터 이제 급격하게 4950원까지 16% 이상 급등을 하고, 이후에 이제 차익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추세 지표는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만, 변동소 지표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월봉상에 매도 시그널이 이제 어느 정도 윗단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밑단에서 산 사람들의 어떤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는 어떤 구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시 정도 되어서 39,000원대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4만원 윗단으로 가서 종가가 이제 4450원에 끝나서 16.57%가 그냥 올라오면서 35,000원대와 4만원대의 이 사이를 양봉으로 강력하게 그냥 올려버리는 역동적인 모습을 진짜 오늘 보였죠. 그리고 시간에는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모건 스탠리 쪽으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잡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150만 주 넘게 들어오고,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잡혀있는 물량 중에서 참고로 보면 모건 스탠리 오늘만 보면,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서도 공매도 창구로 이제 많이 쓰이는 신한하고 한국투자 이쪽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조금 보였고, 이 부분이 이제 대량 보유자를 좀 살펴보면요. 예, 순보유, 대량 보유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 모간, 여기가 이제 공매도의 실체는 아니고 PBS 서비스라는 이제 IB 쪽의 창구니까, 실제로 이제 어디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지는 요 뒤쪽에 이제 있는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가 55주 신고가 거래량 통해서 35,000원 구간에서 4만원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일단 거래를 폭발시키면서 양봉으로 이 구간을 그냥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들이 상당히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 5월 달에는 돌파를 시도했던 부분이 바로 제껴지는 음봉이 나왔는데, 7월 달에는 호재가 나왔을 때 개법 음봉을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공매도 이제 금지 이후에 상승갭을 메꾸고, 12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올렸던 부분들을 돌파시키고, 여기 박스권의 어떤 고점들을 120일 기준으로는 여기가 일단 돌파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흐름들을 견조하게 보여줬다가 오늘은 이제 미증시의 영향도 받았고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쇼커버링과 신규 매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돌파가 나오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더블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더블이 가능한 어떤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왔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120일 기준으로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그냥 찍어서 보면 요것만 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한 7만 원 정도가 그 차트상으로는 발생을 해요. 예. 요게 이제 일단 발생을 하고 이게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예, 구간대 가격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간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견조하게 좀 지켜지면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작년에 5만 원대, 2021년도에 이제 6만 원대 요 구간들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누냐. 그리고 이제 한 5만 원대 윗단에서는 사실 이제 뭐 숏커버링에 이어서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4만 원대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5만 원 상간까지 이제 어떤 흐름들을 어느 시점에 이제 가느냐가 일단 차트상만 보면 뭐 흐름이 있을 거고요. 2019년도에 이제 월봉을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구간 때 보면 바로 이제 한 7월달, 8월달 여기서 하던 9월달, 10월달에 한 달에 그냥 바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숏스키즈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단기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분출하면서 12월달, 1월달, 2월달 회사가 이제 보는 3월달, 5월달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을 이제 12월달에 이 양봉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뉘앙스는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상간에 저 돌파를 시켰던 4만원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니 그냥 뭐 계속 올라가 버리든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저런 어떤 흐름의 확률들이 뭐 높아지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이제 고점 영역들을 박스권으로 찍어주면 이게 이제 한 5만 원대, 6만 원대 이런 구간들이잖아요. 여기 구간들을 어떻게 간통하냐에 따라서 뭐 7만 원, 5만 원 그리고 그 윗단의 구간은 이제 쇼스키즈가 발생해야지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이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3월달, 5월달에 리보와 이 캄넬리주맘의 어떤 최종 결과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느냐도 이제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양봉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의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한 일주일 정도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150만 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와 코스피 이전과 굉장히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한 방에 지금 끌어올랐다는 게 의미가 있고 모멘텀이 지금 나름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랐던 부분들 이 키오피니언 리드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의사들 중에서 해당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키오피니언 리더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어떤 학회의 장이라든지 의료기관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분들이 선도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의약품들이 나왔을 때 처방하고 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라든지 후배들 의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키오피니언 리더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학회 같은데 이런 키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학회 가서 발표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이런 키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동료 의사들한테 이러한 치료 방법을 쓰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니까 약물의 매출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키오피니언 리드 중심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매출을 시작했을 때 빠르게 이제 미국 내 이제 뭐 이런 어떤 실수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기를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요. 이런 근거 중심의 중요한 것들은 그냥 뭐
아는 인맥 이런 게 아니라 논문, 학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가장 뭐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산 아부알파 이 박사인데요. 이분도 이야기하듯이 항상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하잖아요. 간암 분야에서 이렇게 가장 긴 생존율을 본 건 자기가 처음이라잖아요. OS 값이 22개월. 이 하나로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어떤 코멘트 자체가 영향을 향후에 이제 승인 이후에 그 처방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요. 기타 이제 나왔던 물 중에서 좀 찾아보면 아밋 마이팔 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간암 치료제에서 효과적인 전략이고 암세포 사멸의 차별성이 높은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스퀴친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뭐 암학회 학회장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 대비 치료 이점이 높은 임상 결과가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막 관련해서 병용해서 1차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뒷받침한다라고 여러 번 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이죠. 아른트 보겔 박사인데요. 이 독일 쪽 유럽 쪽에서는 로슈 제품에 할 때마다 이 아른트 이제 보겔 박사의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막 관련해서도 병용을 했을 때 이 소라페닙이 이제 바이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쪽에 언급들 이 카레스 310 관련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치료 옵션이다. 그래서 이 RB12 그러니까 간 기능 자체가 별로 좀 안 좋은 쪽에서도 효능이 확인되었다. 이게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의미고요. 그 다음에 스테판 찬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이제 중문대학교 이제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여러 학회에서 항상 엘레바 부스 찾아와서 뭐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피에르 골람 박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규제 당국이 FDA가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맘의 최적의 치료군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어떤 성향을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 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이후에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이 키오피니언 리드 중심으로 뭐 학회에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세 큰 흐름이 없었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요. 주가가 이게 많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그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어떤 부분에서 본래 목적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이제 제공하면서 시세의 어떤 안정성을 하는 건데 이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유동성 공급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거래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최근에 보면 우리 호가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가를 좀 이제 그 가격들 따라서 호가가 이제 뭐 만원 단위라든지 뭐 5만원, 10만원 넘어가게 되면 호가가 벌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준다고 해가지고 호가를 더 이렇게 촘촘히 깔아가지고 거래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거래소가 수수료를 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유동성 공급자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더 촘촘하게 받쳐가지고 유동성을 제공한다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맞는 들이죠. 본래 목적 자체하고 변화가 되어서 그냥 요런 데도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거래를 자꾸만 발생시켜가지고 뭔가 해먹겠다는 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이제 이런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들도 금지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이것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처음에 어떤 정의하고 전혀 맞지 않은 종목에
공매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공업자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없는 종목에다가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뭐 예외로 28,000주 공매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일 기준으로 공매도 이제 잔고 수량 같은 게 계속 줄고 있죠. 아마 이제 이게 시차가 좀 있어서 그렇지 오늘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쇼커버링이 많이 나왔을 걸로 보여지니까 이후에도 이 부분이 더 많이 이제 줄고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급속하게 줄고 이게 심하면 이제 숏 스퀴즈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까지 가격이 상승하는지 여부가 이제 향후에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모건 스탠리 외국계 창구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상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요. 이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지키면서 12월 달에 이제 재료를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나오는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시세를 어떻게 좀 바꾸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추세 전환이 3년 만에 나왔거든요. 3년 만에 나왔던 이 추세 전환을 거래량이 더 들어오면서 올려서 이전에 어떤 이제 박스권 고점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